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이 부동산, 경기도의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들 있죠. 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매물이 좀 쏟아져서 나올 것 같고요. 또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몰리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기다립니다. 이 양도세를 현행 1가구 1주택자 9억 원까지는 비과세죠. 자, 9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는 이 법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가 12억 원이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겠다. 즉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죽여버린 거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집값은 지금 좀처럼 잡히고 있지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각종 이유로 매도를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 일단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나 9억 원에서 12억 원 선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비과세,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지금 매도 시점을 늦추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결국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뚝 끊겼다.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을 했다.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가? 자, 국회에서는 일단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그 법안 있죠. 그 개정안이 지금 계류된 상태예요.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부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성급한 정책을 펼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 그래서 5월 4만 8천 건에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만 9천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지금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아무래도 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영향은 또 수도권, 경기, 인천권에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집주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미루고 있고 또 지금 전세난 좀 심각한데요. 자, 매수자들은 지금 그래도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쩌다가 이제 매물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거래가 되게 되면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그 신고가가 또 다른, 그러니까 매매가가 아닌 호가를 또 올리는, 상당히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고 거래 건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거래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폭락할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물건도 안 나오고 또 비과세 기준도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어. 그리고 집값이 또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또 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는 것뿐이지 지금 대세 하락기로 가는 건 아니다. 또 물론 그 중국의 헝다 사태라든가 또 미국에서 디폴트를 또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이 뭔가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이 성남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펼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디폴트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축통화고 패권 국가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 상한선을 높이면 되거든요. 지금 그 높이는 과정에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분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작하는 게 있으면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끝나는 게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매물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 살펴봤고요. 서울 아파트값 이제 통제 불능이다.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 육박하고 있고 평균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더 비싼 아파트, 더 많이 올라간 아파트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12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중간은 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의 재고주택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 또 이제 도심 속의 공공개발 공급 등을 이제 하겠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수 심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주택업계 전문가들조차도 당장 2년에서 3년 3인 가구가 그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아파트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가격 오름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꺾이지 않는 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대책이 없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재고 주택이 시장에서 이제 그 거래될 수 있게끔 이 공급 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존 재고 주택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유세도 굉장히 세고 양도소득세 굉장히 세죠. 무겁잖아요. 이제 세금 가중이 향후 이제 집값 상승 기대감에 또 맞물리다 보니까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과세 그 기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고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존의 재고주택, 거래할 수 있는 재고주택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 전세 모두 공급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장이 당분간 꺾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이걸 부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할 건 인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인지를 애써 안 하시거나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년 가격은 많이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계속 올라왔거든요. 자, 올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내가 집을 사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거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 지금 포지션을 두고 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한 건데 시장은 지금 반대로 크게 상승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든 월세든 내가 좀 마음 편하게라도 자산은 못 불렸지만 마음 편하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집 사지 마라, 뭐 공급은 충분히 할 거다, 한다 하지만 지금 책임을 못 주고 있는 현상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 가계대출 지금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도를 축소시키고 있고요. 지금 농협 대출 막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국민은행에서도 대출이 지금 안 돼서 제가 아는 대출 상담사분이 몇 분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 신한은행 쪽으로 많이 이렇게 손님들을 토스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저번 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됐을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대출 규제는 추가적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요번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대출 받기는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자, 이게 팩트죠. 지금 정부에서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같은 경우에선 5에서 6% 정도 조절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에 거의 다 육박을 했고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5, 6%가 아니라 4%대로 줄여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연말에 가면 갈수록 대출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4%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평균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지금 대출은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첫 번째, 갭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갭 투자가 늘어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중저가 아파트, 좀 저렴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자,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 쪽으로도 사람들이 눈길을 지금도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더욱더 가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자, 이 6억 원 이하 이 중저가 아파트라든가 주택 또는 이제 대체제 뭐 3억 원 전후의 이하의 뭐 빌라, 자,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이쪽으로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쪽으로 지금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한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KB 자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서울의 강북 아파트 그 중간값이에요. 자, 9억 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9억 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고가 주택이죠. 기준이. 자, 9월 집값 최고치를 갱신한 이 서울인데요. 강북도 이제 중간값이 9억 원이 넘어갔다. 이거 엄청난 상승이고 미친 폭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어지고 있다. 자, 근데 서울보다 인천보다 지금 경기도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추석 이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너지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안구라든가 권성구라든가 팔달구, 영통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부천이라든가 의정부,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도 세게 올라오고 있고요. 평택은 정말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함의 에너지, 그 파동이 더욱더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후로 전체적으로 강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자, 그래서 미친 폭등.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호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이 거래 건수는 부족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강한 표현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진짜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경기도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말 이 불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의 특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산이라는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이라는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 굉장히 강해요. 자,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평택, 오산, 뭐 안성, 뭐 예전에도 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오산도 정말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에 근접해 있고요. 강북 지역의 아파트 중간값이 9억 원을, 고가 아파트 기준 9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특징 지역 이제 오산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천에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산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하나가 또 이제 개통될 예정이고요. 자, 동탄과 오산을 잇는 트램 사업이 있습니다. 트램. 자, 그 트램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고요. 또 운암뜰 그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기대감이 매도 호가에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원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평택에 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오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자, 실수요자든 또는 이제 투자자든 많이 몰린 지역이 이제 오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의 흐름이 좋아진다. 저와 함께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흐름을 볼 때마다 이 오산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 들어서서는 거의 피크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정말 호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산 지역 내에서도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지금은 실수요자가 소형 평형 거래가 지금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도 이제 꾸준히 유입되면서 실수요자가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 이제 오산이고, 자, 그로 인해서 강한 에너지가 지금 발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자, 오산 전역이 지금 거의 난장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쪽 일대에서도 그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또 시장에 매물을 또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투자자라면 좀 이제는 좀 가려가면서, 이 안에서도 좀 가려가면서 물건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그냥 막 가가지고 또 휩쓸려 가지고 물건을 취득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자, 일부 먼저 진입했던 투자자들, 자, 지금 매도하면서 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자, 뒤늦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실수요자라면 저는 투자자는 다르게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전보다는 가격이 올라갔지만 주변의 수원이라든가 또는 그 화성의 동탄이라든가 또는 평택 쪽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산이 좀 저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뭐 표현하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집 하나 정도는 그냥 적정하게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왜? 정말 돈 모으기가 어려워요. 근데 돈을 불리는 건 또 그만큼 어려운데, 손쉽게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또 몇 년씩 묶여버리는 상황, 또 이런 상황에 묶이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안성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 뭐 특히 철도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수혜를 못 받았던 지역인데, 자, 이쪽에 이제 경강선 연장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성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청주 공항을 이어주는 수도권 내륙선, 그리고 이제 평택 부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과 안성을 이어주는 노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교통 호재가 생긴 거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일단 가져요. 이게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이용되는 시점은 아직 멀었지만,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지가라는 게 뛰게 되고 물건이라는 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예정사항으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이제 앞으로 편리해지겠죠. 자, 그 기대감에 이제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전세가도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안성인데요. 특히 이제 대덕면과 공도 많이 얘기했죠.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이거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일전에 매매 실거래가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공도읍이라든가 그 대덕면 일대 한번 보세요. 거래 많이 됐어요. 자, 그 뒤부터 지금 매매 호가라든가 실거래가가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자, 안성도 마찬가지예요. 오산과 마찬가지로 이미 이런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를 매수했던 이 투자자들이, 자, 가격을 올려서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매도를 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요? 투자자들이. 이 투자자들도 엄연히 얘기를 하면 먼저 선 진입한 투자자도 있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4번 타자도 있겠죠. 자,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그 투자의 그 기회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번, 2번 타자들이 지금 3번, 4번 타자들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쪽 일대 투자 목적으로 물건을, 자, 소액으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뒤늦게는 가지 말자. 투자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고, 자, 손실도 내가 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매입하고 나서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자,
가격이 안 올라가요. 속상하죠. 자, 그런 기분이 들고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도 내가 사면 바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안 움직인다. 그거 나 못 참겠다. 그러면 안성이라는 지역, 오산이라는 지역, 자, 당분간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저도 오늘 그 사무실 자리를 또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들 만나보고 또 이제 근황도 물어보고 상황도 물어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시가 넘어서 집에 귀가를 하게 됐는데 지금 또 영상을 찍고 지금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 한 새벽 4시가 넘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가격은 실거래가는 신고가를 찍어 가면서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무서울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를 수반해서 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정부를 믿고 집을 안 사고 기다렸던 분들 지금 전세든 월세든 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임대차 3법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매매가 또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가서 속상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셋집 지금 뭔가 이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막히거나 또 조기에 그 마감을 하는 상황. 근데 이제 내년에는 대출을 더 받기가 힘들어지는데 자, 내년에는 임대차 3법 지금 2년차가 또 도래하게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자,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이 분명히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강화가 되게 되면 갭 투자는 늘어나게 될 것 같고 6억 이하의 이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6억보다는 한 7억 원, 6억 원, 5억 원, 자, 요 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매수세가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포인트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그 눈높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2, 3, 4.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ill the end. I'm not your impression of a city you wish you loved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